반갑습니다. 독도방송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독도에서 살았거나 또는 살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독도 바다 사자로부터 해서 생존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방문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돼지. 그리고 독도에서 비운의 결말을 맺었던 토끼. 또 하나 독도의 골칫거리 쥐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수리님들께서 짐작을 하셨겠습니다만 지금 큰 동물에서 작은 동물로 내려오면서 토파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당연히 곤충 차례가 될 겁니다. 실제 독도는 우리나라 본토와 가장 가깝다는 주변 그곳과 약 216.8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 어머니섬, 모섬인 울릉도와도 87.4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과연 그곳에 곤충이 있기나 할까 여러분들께서는 의구심이 들만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2018년 현재 독도에는 약 222종의 곤충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독도의 곤충들은 어떻게 간 것일까? 학자들은 이들 곤충들이 독도로 들어간 경로를 두고 그렇게 말합니다. 해풍을 타고 이렇게 날아 들어갔거나 철새나 사람들이 들어갈 때 함께 붙어서 따라갔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일지라도 해풍을 타고 그러면 이 곤충들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독도에 곤충이 있다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은 못 됩니다. 자, 그리고 독도에 대한 이제 이 곤충이 있다는 것을 언제 처음 알았을까요? 그 조사는 이미 1947년 조선산악회가 독도에 대해서 첫 국토 구명 사업을 하죠. 그때 이미 그 학술조사팀에 석주명이란 유명한 우리나라 나비 박사죠. 이 석주명 박사가 이끌던 생물팀이 처음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의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는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6.25 동란을 거치는 동안에 그 자료들이 지금 분실되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자료들을 찾고자 하지만 참 남아있지 않는 것이 우리 독도로서는 큰 불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독도의 곤충에 대해서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 곤충 연구와 관련해 가지고 특이한 것 한 가지는 이게 정말 특이합니다. 1974년에 최초로 프랑스인 곤충학자가 독도 잎벌레, 일명 긴발 벼룩잎벌레라는 이 곤충 한 종을 한국 신종으로 학계에 보고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 당시 보고에는 이 곤충의 출처하고 채집 경위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어떻게 국제학술지에 실리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같으면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독도 곤충에 대한 최초의 공식 보고라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 일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꾸준한 이제 연구가 되고 그리고 우리 학자들이 독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8년에는 10개 종이 다시 이제 공식 확인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독도에 있을 당시에 이미 모두 114종의 곤충이 독도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에는 222종이 동승되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약 108종의 곤충이 더 독도에 있는 것으로 확인 조사된 겁니다. 물론 이 지구상에는 곤충이 약 80만 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에 비하면 독도에 서식하는 곤충 종류는 극히 미미하다고 할 겁니다. 그 이유가 독도에는 곤충의 먹이가 될 만한 그런 식성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도에 있는 곤충들은 당도가 높은 그런 이제 식물들의 과육, 그러니까 과실이죠. 뭐 사과라든가 배, 이런 과육을 먹는 곤충들은 드물고 초본식물, 그 풀이라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풀, 그 줄기나 잎을 먹는 것들 또는 다른 곤충들의 기생해가 덜 붙어서 사는 그런 종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곤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육지에서 보는 매미나 잠자리, 이제 귀뚜라미 이런 것들처럼 우리나라 눈에 이제 친숙한 것들은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독도가 생물학상으로 우리 본토와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곤충상으로 볼 때 딱정벌레류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그 종류를 우리 본토와 아주 비슷합니다. 생물상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딱정벌레가 많다고 하지만 그게 쉽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저도 독도에 있을 때 이제 이 곤충을 확인을 해가지고 카메라로 좀 촬영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낮에 맨눈으로 이런 곤충들을 확인하기는 참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날 하루 여름날이었습니다. 도궁도 선착장에 나가가지고 어정거리고 있는데 벌과 같은 거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독도 선착장 그 석조 벤치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걸 촬영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만났던 어떤 곤충다운 곤충은 막 그게 한 마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제가 독도 곤충에 대해서 빈약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백컨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곤충을 빠뜨리고 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독도의 곤충을 프랑스 곤충학자가 첫 학계에 보고한 이러한 사태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독도 곤충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늘 그랬죠. 독도에 대해서는 먹고 살기가 급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나 먹고 사는 일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시급하고 또 버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오직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내 살아가는 것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럼 소죽은 누가 끓입니까? 소죽은 누가 끓이냐고. 프랑스 학자가 독도 곤충을 처음으로 보고하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곤충의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곤충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짤막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독도 사람들이 범보다 더 무서워한다는 것, 그 괴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